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으신 분들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세 가격을 폭등시켜서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세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세에 맞춰서 전세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장 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넉놓고 있다 거지된다 준비하라 전세가 폭등이라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분들 그리고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전세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전세가 폭등 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주말에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지역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강 시간에 얼굴 뵙고 돈 되는 정보, 공공재개발, 선정지역 투자하실 수 있게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투자 계획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법 3+3 발의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최악의 전세 대란 기름 붓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값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최악의 전세난이라고 할 정도로 큰 폭으로 전세가가 크게 상승이 됐습니다. 정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기름을 붓고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현재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법 3+3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만 한 상태고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면, 우선 현재 전세 계약을 기본적으로 할 때에는 약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해서 연장 2+2로 최종 4년이라는 기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바로 변경안을 보시게 되면은 전세계약 기본적으로 3년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2년이었지만 기본적으로 3년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을 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즉 그 전에는 2+2였지만 지금은 이제 발의가 된 내용은 3+3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가 왜 이렇게 3+3 총 최종 6년이라는 시간을 발의를 했을까요? 바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자녀가 초등학교 6년을 다니게 됩니다. 1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총 6년을 다니게 되겠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3년씩 해서 총 6년을 다니게 됩니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의 교육 기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정부 자체는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즉 자녀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고등학교 6년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자체가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법안 자체의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선도 있습니다. 왜? 자녀가 없는 세대에는 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자녀가 있는 세대와 자녀가 없는 세대로 구분한다면 어떤 세대가 더 많이 있을까요? 바로 자녀가 없는 세대가 훨씬 많습니다. 왜? 세세히 따지고 들어가면 바로 자녀가 없는 세대가 우리나라에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전세 대란 기름 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전세시장 안정은 향후 몇 년 동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세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전세 공급 자체가 왜 없냐?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수익이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같이 수익이 발생하면 정부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 자체에서는 그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앞으로 5년 후에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바로 5년 이전까지는 전세시장 안정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 자체에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 자체를 줄이는 규제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내용을 보시면 지금 주임법 3+3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자체를 줄이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지금 현재의 경우는 10년 보유하고 2년만 거주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년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급 자체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세 2년 실거주 요건입니다. 집주인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보려면 본인이 직접 2년을 실거주해야지 양도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입니다. 그만큼 재건축의 경우는 집주인이 2년을 실거주해야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자체 줄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시게 되면 세입자가 2년을 더 거주하거나 아니면 3+3처럼 3년을 더 거주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는 분들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5% 상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으신 분들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세 가격을 폭등시켜서 가격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세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세에 맞춰서 전세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전세가보다 훨씬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세가가 1억이라 그러면 1억 2천에 올리고 1억 1천에 올립니다. 그만큼 전세값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전월세 상한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가격을 못 올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가격 큰 폭으로 상승을 넘어서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현재 부동산 시장 반응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3+3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행 단계는 아니지만 서민분들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바로 전세가 폭등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서민분들 전세를 알아볼 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셋집 구하기 더욱 힘듭니다. 자금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 중인 세입자 위주의 정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임대차 입법을 보시면은 거주 중인 세입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지금 거주 중인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왜 없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거주 중인 세입자는 중요하고 새로운 임차인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중요한데 왜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정책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위해서 대출 금액을 더 올려준다든가 대출 금리를 더 낮춰주는 정책이 발의돼야지 그나마 새로운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못하는 상황일까요? 바로 원하는 지역에 매물이 없습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B 지역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A 지역에 계속적으로 거주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C가 A 지역에 들어가고 싶은데 A 지역에 당연히 매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있어도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핵심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자를 위하는 정책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왜? 현재 이사를 하고 싶어도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부족한 상태고 정말 있어도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불행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정책이 발의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임차인, 전세가 폭등에 따른 더 힘든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일부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했습니다. 바로 역전세를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 역전세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세 가격 오르는 수준을 넘어서 폭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점이 높으신 분들, 청약 가점 높으신 분들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또 청약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시세 차이 큰 폭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공략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청약가점 낮은 분들의 경우는 우선 3기 신도시, 서울 외곽 쪽, 세대수가 많은 쪽이나 아니면 인천 쪽, 부천 쪽으로 노려보시면 그나마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공재개발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공재개발 입지는 확실한 지역입니다. 충분한 시세 차익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공공재개발 5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러면 당연히 선투자 전략, 조합원이 되신 다음에 입주권 받으시고 분양을 받으시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가점이 조금 높으신 분들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전세가 폭등에 따른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과 특강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